안녕하세요. 오늘 캐나다에서 만난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한 친구는 네팔, 그리고 한 친구는 인도 친구, 그리고 한 친구는 이란 사람. 사실 아시안 쪽이잖아요. 우리가 동아시아인데 남아시아 쪽 친구들이랄까?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있어서, 왜냐면 너무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똑똑하다고 느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 국가에서의 답답함을 느껴서 이쪽에서 살기를 택하고 이쪽에서의 삶에 만족을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한국적인 마인드가 좀 맞지 않다라고 느끼던 사람이었고, 한국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가 사실 압박이 좀 세긴 셌을 거예요. 왜냐면은 산업화 과정을 굉장히 급속도로 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이룩하는 과정에서 그 아랫세대들이 조금 그 압박을 가장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동남아시아 친구들이 사고가 그렇게 열려 있는 줄 몰랐어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이라 그렇긴 하지만 저랑 되게 사고관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사고관을 갖는 친구들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그거였어요. 본인 국가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하고, 저는 서양 국가와 약간 동양 국가의 크게 나누자면 차이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양 국가는 조금 개인주의, 근데 동양 국가는 공동체를 더 우선시하는 개인보다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둘 다 장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동체주의에선 좀 더 안전을 중시하고 다 같이 협력해서 이룩하고 이런 게 커요. 근데 이제 개인주의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좀 더 좋은 거죠. 예로 들자면 우리 코로나 시즌이 그걸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안 쓰면 민폐를 끼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로 위급한 병이었더라면 그게 사실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코로나가 그 정도의 병은 아니긴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병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서구권 국가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죽고 살고의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마스크를 하냐라는 식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한 거야, 안전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저는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더 옳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에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시즌에도 그 마스크 자체도 답답하지만 이걸 안 쓰면 난 되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으로 인식되네. 그러고 그거를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한 가지 예인 거지. 그런 게 그냥 보통의 삶의 전반에서도 굉장히 저한테 압박적인 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지금 청년들이 많이 아프고 우울공황이거나 그게 특히나 지금 심한 게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참 애매한 게, 부모님 세대는 엄청난 걸 이루고 하셨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저는 K컬처가 인정받는 게 더 우려되는 점은 그거예요. 지금 와서 인정받는 점들로 인해서 약간 그 청년들이 힘든 점이 더 나약하게 비춰진달까? 이거 봐, 외국에서도 인정을 해주는데 너네가 아픔 자체가 너네가 나약한 거야 라고 더 낙인화가 될까봐 우려되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우려가 됐어요. 우리는 하드웨어는 되게 빵빵한데 소프트웨어는 되게 빈약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옛날 조상님들은 되게 철학이 있는 편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제 느낌상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그 싹이 잘려나가고 그 이후에 빠른 발전을 위해서 너무 하드웨어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로 정우열 선생님은 한국이 정신과적으로는 후진국이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너무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외국 사람들이 지금 저희한테 인정을 줘도 그게 언제 뽀록이 날까라는 느낌에 사실 가까웠어요. 왜냐면은 외국에 나가면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로만 공부를 해야 되게 지적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자기만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분들의 탓이라기보다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굉장하지만 그 본질이
없다는 느낌이 커요. 물론 되게 소수의 본질까지 챙겨가면서 하신 분들도 있다고 저는 느껴요. 되게 오히려 그런 철학 불모지에서 철학까지 쟁취하신 대단한 분들은 저는 더 리스펙하긴 하는데 전반적인 게 저도 포함해서 저도 나름 저대로 생각을 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더 많이 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조금 한국에서 저랑 비슷한 친구를 찾아내기도 했지만, 왜냐면 사회 전반이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고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지금 캐나다 온 지 2.5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만난 친구들이 다 비슷한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진짜 동남아 쪽은 말하자면 우리나라보다도 발전적으로 조금 더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 날씨적인 영향도 굉장히 저는 크다고 사실 느끼는데 뭘 할 수가 없는 날씨야. 근데 그런 곳에서도 정말 더 이쪽으로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리스펙하기도 했고 어쨌든 제가 차례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지금 애들 돌보는 일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동료 한 분이 인도 분이에요. 나중에 얘기를 해보는데 와서 산지 한 6년 됐나? 근데 여기서 사는 거 어때? 왜 왔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왜 자기 나라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의 프레셔가 있는 거죠. 이제 뭐 공부를 하고 나서 남자친구 있어?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연령대별 그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긴 거야. 나는 인도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는데 너무 똑같은 레파토리이고 근데 그 친구는 결혼 생각도 없었던 거고 그런 프레셔도 싫은 거죠. 게다가 네 형제를 좀 돌봐 약간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라는 게 너무 납득이 가기도 했는데 그 친구도 사실 두바이에서 자랐다고 하는 거 보면 인도에 계셨던 분들보다는 사상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긴 하고 그래서 뭔가 거기서부터 뭐지? 왠지 그 친구를 보고 여기에서 결혼 안 하고 이런 친구들이랑 어선도선 모여서 사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은 한국이 또 뭐 비혼도 인식이 나아지고 했지만 그런 면에서 좀 더 깨어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하면 여기서는 더 쉽게 만날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룸메이트? 바로 옆방인데 사실 이 친구는 안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뭐 무슨 일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유전학 쪽 연구를 하고 암 연구를 하는 친구랬어요. 근데 지금 쉬고 있다 그러고 6개월인가 고향에 갔다 왔대요. 네팔인을 만난 것도 저는 신기했는데 그래서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구나 되게 엘리트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공부 잘해서 여기 왔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뒤에 한 얘기가 더 충격적이야. 제가 쉬는 동안 뭐 했어? 물어보니까 사실 자기 직업이 두 개가 있는데 자기는 영화 감독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이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이제 이 친구도 그런 거죠. 자기는 과학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 거고 자기의 어떤 열정, 꿈은 그 영화를 만드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만들어서 여기에 조달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물론 어떤 내 생계를 위한 일을 따로 두고 내 열정을 위한 일을 택하는 방식이가 되게 동양적 사고 방식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사고 방식이긴 하지만 되게 리스펙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학자 하나만 하기에도 굉장히 벅찬 직업이기도 하고 영화 감독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사실 약간 아이돌처럼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멀리 보고 하는 거이긴 해요. 이 친구도 말하는 게 지금 고향에 가서 자기 동생도 이쪽에 열정이 있어서 동생이랑 프로젝트식으로 독립적으로 만드는 영화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밴쿠버에 있는 이유가 밴쿠버가 되게 영화 허브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머무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그 열정이 동력이 돼서 그런지 더 열심히 사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모든 게 사실 충격이었어. 나한테 네팔이라는 나라가 되게 잘 사는 나라라는 인식도 아닌데 거기에서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생각이 보수적이면 보수적일 건데 우리나라만 해도 네 나이가 몇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약간 이런 말이 오가기 쉬운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불모지인 곳에서 그런 꿈을 꾸고 이쪽까지 오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싶은 거를 해나가는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친해지고 싶다?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의지가 많이 꺾였었거든요. 아, 여기선 안 되는구나도 있고,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뭔가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 은근히 가득한 느낌인 거예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봐도, 나만이 아니고 이런 애들 또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좀 굉장히 놀랍고 리스펙하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영어를 늘리려고 소개팅 앱 해봤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물론 제 초이스라서 그런 친구를 택하긴 했지만 열린 사고를 가진 것 같아서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 내 나이보다 사실 훨씬 어린데 또 그런 편견이 없다라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오히려 처음부터 너랑 나랑은 나이 갭이 좀 있어서 저도 한국 사람 치고는 그게 없는 편인데도 나이 차가 좀 많이 크다고 생각해서 그냥 근데 나는 너의 사상 같은 게 나랑 맞을 것 같아서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그런 의미에서 좀 만날래? 했더니 그렇게 한정 짓지는 말고 일단 만나보고 막 그러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만났는데 얘기가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친구는 일하는 친구인데 그게 너무 놀라운 거야. 되게 어린 친구인데 벌써 그런 생각을 했나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물어볼 때 다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 일하는 분들 되게 똑똑하던데 일한 교육에서 철학 같은 게 있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거기가 무슬림 그쪽인데 기독학교처럼 학교들도 좀 그런가 봐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근데 자기는 거기서 그 교리들이 싫었다는 거야. 왜냐면 그거를 다른 종교들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는 보여주지도 않고 그 종교만의 좋은 점만을 강조한다라는 것도 되게 이상했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좋은 거라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의 종교가 이렇게 넘겨봤잖아. 근데 난 그게 되게 민주적이지 않다고 했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모님들이 주신 것들에 대한 거에서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의심을 별로 안 하고 받잖아요. 그게 예의이기도 하고 부모의 권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잘 됐기 때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되셨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어서 우리처럼 잘 되려면 너도 이렇게 해야 돼라는 푸시가 더 쉬우니까. 근데 그 친구도 저처럼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라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기도 말하자면 우리나라랑 별다를 거 없이 어떤 사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생각해보기 힘든 불모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새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영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은 많이 가봤는데 좀 다 서양 국가를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조금 거기서도 배운 게 많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살 필요도 없고 이렇게 여유롭게 삶을 즐길 수도 있다라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약간 서구 친구들의 마인드에서도 배우는 게 많긴 한데 아시안 쪽에 되게 우리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다라는 걸 느끼고 뭔가 거기에서 빠져나온 전사들 같은 거예요. 물론 뭐가 옳다 그르다 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국의 그 편의시설들과 하드웨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나의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한 사람이고 한국에서의 삶에 정신적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 하시면은 저는 솔직히 나오는 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여기에서 오히려 그런 거에서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나와보면 한국에서만 있었던 게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라는 것도 느낄 수 있거든요. 식견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이 간다고 많이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되게 오히려 한국에서는 난 되게 혼자 같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를 개인적으로 소수자라고 느끼긴 했었거든요. 근데 은근히 이런 친구들이 한국에도 있다라는 걸 느꼈지만 뭔가 활개를 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걸 전하고 싶기도 했고. 근데 그와 동시에 저는 여기 지금 바로 오기 전에 좋은 기회로 한국에서의 지방에서 한 달 살기를 좀 많이 했어요. 작년이랑 재작년에. 저는 그러니까
좀 다양한 삶에 관심이 원래 많았어서 여러 가지 많이 대안적인 삶을 많이 찾아봤던 사람인데 지방에 그나마 다행히 최근에 드로앤드류님인가 유명한 유튜버 분이 지방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삶을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방에 오히려 자기만의 삶을 개척하고 창조해내시는 한국 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국만이 답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 안에서 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할 수도 있기는 하다. 근데 저는 그분들은 더 존경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영감 받은 분들이 분명 한국에도 있지만 여기에서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살아가기에 베이스가 편안하다라는 거는 좀 전하고 싶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